요즘은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매를 들지 말라고들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특히나 이제 활발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 아무리 매를 안 들고 이제 말로써 얘기를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발하는 매는 안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매를 드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자랄 때 아버지는 때리지 않았는데 엄마가 좀 때렸어요. 우리 엄마가 좀, 엄마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강의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강의를 시작해서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제가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바닷가 여기서 경주에서 조금 내려가 있는 조그마한 간포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한 아파트로만 한 2, 3층 되는 약간 언덕바지에서 바로 창문 열면 해가 크다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데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저한테 무서운 데가 아니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보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빠 따라 수영하러 갔는데 어느 날 진짜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저는 죽었는데 이제 정말 죽을 뻔했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다 놀랬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바다 가지 마, 문 잠그고 바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혈액형이 O형이신데 그렇게 못 가게가 되는 게 아니라 수영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가 실은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수영 선수가 됐어요. 수영을 정말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엄마는 한니스 어깨 저를 때리는 거죠. 무조건. 뭐 물에 가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충분한 저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수영을 배우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빠진 거에 대한 엄마 감정, 죽을 뻔해서 놀랬는 감정, 그것만 가지고 저한테 이제 폭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맞는 저는 엄마한테는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제 속에서. 근데 제가 뭐 어릴 때 뭐 우리 요즘 조그마한 여자 있는데 얘만큼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게 내 몸은 인지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내 몸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만 보면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엄마만 보면 내 안에서 뭔가 이게 트라우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요, 저희 아버님은요, 술을 좋아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제 친구들에게도 술 먹는 아버지 다 싫어하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뭔가, 통하죠. 저를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어떤 것이 제가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만 보면 그냥 편해요. 기분이 좋고, 예. 그러니까 아주 기억력 없을 때도 그게 적용이 돼서 지금 내 나이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제 안에 이제 어떤 바탕이 되어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또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사시는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다른 누구보다 그 말씀이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제 저 원래는 중학교에서 상담하고 일을 하다가 초등학교 내려온 이유가 중학교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 좀 더 빨리 했으면 약물 치료를 조금만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될 애가 평생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정도에까지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초등학교로 가야겠다 내려왔는데, 정말 초등학교 시절에 이 감정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좀 어머님들이 인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분노하는 데는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애가 울음 하나 가지고, 그죠? 몇 가지를 알아요? 100가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졸린다,
아니면 잠이 부족하다, 자고 싶다, 뭐 자고 싶긴 한데 잠이 안 온다, 울음 많아가지고 먹고 싶다, 배고파서 먹고 싶은지, 뭐 중간에 괜히 찡찡대면서 먹고 싶은지, 울음 많아가지고 수백 가지의 통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근데 저도 공부했지만 만약 이 엄마 집에 놀러 갔을 때 아기가 울면 저는 그 울음소리를 다 읽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엄마는 다 읽어요. 저는 단지 내 아이를 키운 간접적인 경험으로 혹시 애가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엄마는 딱 아니요 졸렸어, 아니요 기저귀가 젖었어, 이렇게. 자, 울음 하나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울음소리를 내가 다 드러내는 것처럼 분노도 다 읽어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죠. 근데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게 이제 뭔가 틀어져 가지고 아이가 분노하면 그 아이의 그 분노 소리를 들리지 않고 엄마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일이. 예.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아이의 그 분노하는 거하고 엄마의 이 조벽 얘기라면 초감정이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그 트라우마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폭발하는 거예요. 엄마도 폭발하고 아이도 폭발하고. 그 폭발이 둘이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화산 폭발이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연습. 그게 지금 현재 사춘기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의 한마디는 지금 엄청난 이제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분노케 한 다음에 내가 뭔가 대처를 하려면은 너무 많은 대처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대처를 다 들이대도 사실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되기 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코칭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어머님들이 연구를 하셔야겠죠. 저와 같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초감정과 아이의 분노가 이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이러면 성공하고 이러면 실패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하지만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계를 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있지만 분노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1등 하는 1등 하는 대로, 꼴찌는 꼴찌대로. 화면 넘길 때 이거는 이거. 아, 저거요? 네, 자, 봐요, 저 봐요. 밑에 거? 네, 알겠어요. 그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막 우리가 이때까지 한 학습법 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이제 공부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더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를 분노케 하지 않을 인성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인성이. 그래서 우선 아이하고 접근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분노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어머니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을 코칭하고 양육하고 접근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인도해 주려고 하면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은요 한 5, 6학년 되면요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엄마 니나 잘해라 하고 네, 애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지나 잘하지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면 결국 엄마한테 하고 엄마 뺨 때리고 뭐 밀치고 한 6학년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요 엄마하고 딱 1대1로 겨루기 힘이 딱 생기죠. 아 이기겠다 막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물론 학교에서도 이제 학습 목표
뭐 이제 이런 교재 연구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EQ 쪽으로 점점 흐르고 있어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편 많이 바뀌게 됐는데 점점 더 고학년 올라갈 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 채널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자꾸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아이가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분노가 생기거든요. 분노와 학습과의 관계는 사실 비례하고 있어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도 수업은 뭐 수용도 잘 안 되지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짜증내면서도 해요. 한데 어떤 자기가 정말 돌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앉아있지가 않아요. 확 찢어버린다든지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버린다든지. 왜냐하면 내가 분노 조절 안 되는 어떤 절벽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절벽을 만나면 주로 누구하고 만나냐면 절벽이 엄마예요. 뭐 돈을 훔쳐 나갔다가 들켰다. 이것도 엄마고. 뭐 숙제 다 안 해서 들켜도 엄마. 또 컴퓨터 하다 들켜도 엄마. 여기서 얘가 통과할 수 있는 연습을 누가 시키냐면 어머님들이 시켜줘야 되는데 안 통과시켜 주시잖아요. 하지마. 아까 2시간 했는데 너 약속 안 지켰잖아.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못해. 이래서 전부 얘가 넘어갈 수 없도록 주장쳐 버리는 거예요. 말로. 예. 무기가 없는 말로, 눈빛으로, 말 안 해도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비난하는 눈빛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서으려고 하다가 엄마 눈빛 보고, 예, 못 쓰는 거죠. 어릴 때는 뭐 이건 게임이고, 뭐 그냥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거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입시 문제 딱 만났을 때 내가 지금 공부를 다 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문제 하나를 만났어요. 그거만 아니면 다 100점이야. 근데 그 문제가 문제를 보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비난하는 그 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사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아이가. 근데 못 풀고 나와요. 그 이 아이를 상담해 보면 쭉 가보면 예,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예, 잘 안 돼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잘 해줬죠. 뭐 돈도 대주고 학원도 해주고 뭐 다 해주죠. 근데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저희도 이제 인문학 강의 연수도 받고 강의도 하고 이럴 때는 주로 창의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창의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그 창의 밑에 뭐가 있냐면 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수만 가지의 뭐 포지 지능이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쉽게 어머님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창의력, 모험력, 뭐 이런 거, 긍정력, 긍정심리 이런 걸 아이들한테 이제 잘 키워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식, 지능, IQ는 애가 이미 결정돼 있고 유치원 때부터 뭐 대학까지 제 나이 때까지 거의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EQ는 엄청나게 변화가 달라져요.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뭘 보고 어떤 시각을 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시각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엄마의 시각이 이게 극단화되면 아이는 교실에 와서 엄마가 똑같은 담임 만나면 안 들어가요. 교실에 안 들어가요. 예. 귀 막고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엄마 목소리가 똑같아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애는 벌써 무섭다는 감정을 갖고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냥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우면 애가요 움직여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굴 팍 치고 왜 제가 나를 꼭 물을 더 무섭게 할 것 같은. 그래서 얘는 무서움을 자기가 이겨내려고 이제 치고 사고 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은 주로 그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입장, 우리 아이들을 보는 어떤 시각이 두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두뇌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봐야 되는 거죠. 조벽 선생 얘기는 피카소는 뭐 반나절 걸쩍걸쩍 했는 그림인데 예, 수천억이 된대요. 그 그림이. 예. 또 유명한 해리포터 있잖아요. 그 작가도
뭐 자기 혼자 그냥 썼겠죠. 얼마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었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돼서 성경책 이상 지금 어쩌면 베스트셀러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때까지 팔린 책 중에 이제 뭐 성경만큼 아니지만 성경책은 역사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 여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이 작가는. 근데 그 작가가 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이 자기소개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연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온종일 카페에서 글을 쓰기 해리포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 철저하게 고생했고 힘들었고 그 고난 당했던 그 모든 것의 그 맛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때려라, 뭐 이러면 된다, 이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혼나는 맛, 칭찬받는 맛, 엄마가 뭔가 지금 많이 배려하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나를 굉장히 용서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지금 뭔가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이런 어떤 맛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맛을 느끼기도 전에 엄마 감정대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때릴 때도 엄마 감정, 혼낼 때도, 또 싸웠을 때 다가가서 멘토해주는 것까지도 엄마 감정이, 벌써 설거지하면서 저쪽에서 벌써 전쟁이 일어나면 엄마는 벌써 부글부글 또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그 아이 입장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다가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위험 수위가 잠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다 자기대로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그 집안이 되게 괜찮아요. 그 남편은 법조에 있고 엄마는 교사인데 아이가 문제아이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엄마가 계속 어디 유치원 애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맡겼어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그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는 엄마가 모르는 0세에서 5살 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무슨 상처, 내가 다 키웠는데 단 낮 시간에 애를 타가서 맡긴 거죠. 그럼 아이는 매일 엄마가 그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걸로 기억한대요. 엄마는 5시간 후에 다시 찾으러 올게. 아이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늘 엄마를 잃어버리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엄마와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정말 예민하고 정말 그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두뇌는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센스가 예민한 이 센스 우리 아이에게 야구방망이 같은 엄마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걸 쑤셔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그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 35세 때부터 저는 조그마한 이런 꼬맹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 애 키우면서 같이. 덕분에 저는 이제 남편 덕분에 우리 아들을 잘 키운 거죠. 덕분에. 그 제가 이제 이 감성 지수는 지난번에 한번 연구소 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해줘야 될 게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감성 지수의 경험이라는 게 엄마가 지금 잘 안 되지만 좀 잘해가지고 잘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밥 먹을 때, 아침에 깨울 때, 밥 먹을 때, 엄마는 주방에서 얘는 화장실에서 안 나올 때 그때 목소리 던지는, 다시 섰나 뭐 어쨌나, 이 목소리에 퍼져가는 퍼지, 아이한테까지 도달하는 그 목소리의 억양 속에도 감성지수의 영양가가 있냐 없냐가 다 아이는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매 순간이죠. 매 순간.
그게 꼭 아이와 나만이 아니라 남편과 나, 그 외에 우리가 여기 연구소 와서도 또래 학부모들끼리도 순간순간 이런 것이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배려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이게 내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 아이와 나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 순간 발휘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 해리포터 작가가 자기 그걸 알았대요. 매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뭐 굉장한 창의를 뭐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이 저금돼 있다가 창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을 만나서 터져 나와야 될 쯤에 오히려 반대로 너는 못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야 저거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날 기회를 못 만나는 거죠. 그 아이한테는 사실 많은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멘토가, 엄마가, 교사가, 예, 등등 이 아이를 일어날 수 없도록 난 그것도 못해. 뭐. 자, 똑같은 애라도 예를 들면 너 왜 그렇게 지금 핸드폰 꺼내? 저 뒤로 수업 시간에 저 뒤에가 서 있어. 자, 똑같은 학생한테 제가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하고 만약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이면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관계가 안 되면요 이 많은 아이 중에 딱 선생님한테 지적당해서 안 좋게 뒤로 나갈 때 그 경멸감, 못멸감, 선생님은 단순히 지적해서 내보내는 것이라도 그 무시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상담실에 오잖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도 어떤 애는 그냥 수용해서 다 소화대가 넘어가는데 얘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명의 프로를 보는데 위장이 나쁜 환자를 보여주면서 음식물이 2시간이면 완전히 소화가 돼가 이 장으로 내려간대요. 근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소화를 3시간 동안 음식이 그대로 위에 있대요. 우리 인성도 똑같아요. 그 흡수력, 그 걸렁망, 그 퍼지의 센스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엄마인 거죠. 엄마. 예. 엄마는 돌아가셔도 엄마가 있어요. 우리 상두선생님 엄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엄마 얘기만 하면 울어요. 울릴 수 있어요, 제가. 엄마의 영향력 정말 커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할 수 있냐면요. 제 남편 35살인데 제가 할 수 있었잖아요. 예. 또, 우리 두뇌는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 우리 두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항상 주셔요. 예. 리모델링 해서 다시, 이때까지, 10살까지 내가 잘못 키웠다.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는 나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 그러면 이성호 씨 지금 연세대에 계신지 뭐 이성호 씨 연세대 이 사람 책 중에 당신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책 유명하게 진짜 우리 때는 많이 봤는데요. 이분은 형제가 8명인가 였대요. 자기가 정말 수학 박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형들하고 젓가락 밥상에 조개 한 마리 갖고 어디를 찍을 건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 두뇌가 발달됐대요. 자기 두뇌가. 꼬리 쪽을 찍을 거냐 가운데를 찍을 거냐 그럼 큰형한테 얻어맞겠지 뭐 이런 밥상머리에서 계속 젓가락 두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순간 모든 것이 다 우리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두뇌 연습시킬 만한 핵가족이 없잖아요. 다 이제는 어머니도 바빠요. 진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다 여시는 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 대구부모연구소 여기만큼 이런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방치 상담실 불러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지 인생 지 거 내 거네.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요.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교육을 뭐 인터넷으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성교육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이 진짜 조별 강의 100번 들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그러니까 연구소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있는 이 자체가 이게 어떤 특강보다도 좋은 거예요. 이거 경험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험할 수 없고 전부 다 혼자 사는 거. 가구도 혼자 가고 뭐 식당도 혼자 앉는 의자 이제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인성 연습할 때가 없어요. 그나마 엄마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자기가 바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받아져 있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결국 상담실로 밀려 나오고 있고 상담실로 그대로 오는 애는 그래도 정말 정상적인 애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야동으로 게임으로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 공부를 한다고 만약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우리 애한테 인성 수학이고 뭐고 다 내려가고 인성부터 해보자 그러고 이제 만약 한다면 마치 그 꽃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꽃에만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흙이 부족한지 안에 지금 퇴비가 영양가가 있는지 3년 4년이 돼가지고 퇴비가 분갈이 하나도 안 돼 있는지 이런 거 전혀 파악하시지 않고 위에서 물만 준다면 어떻겠어요? 꽃은 말라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런 존재에 대한 어머님들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 제가 그 김상도 선생님 인문학 강의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문학 강의는 단순히 그림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림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전부 김상도 선생님 자신 얘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아 있으신 분 얘기를 이렇게 그죠?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듣고 그럼 질문생님 질문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관계해가는 그런 강의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로 듣는 거하고 다르듯이 이런 사람의 냄새, 사람의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전달될 때는 아이에게는 엄마 냄새 같은 걸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인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 자체로만 갖고 우리는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어요. 감정 자체로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쉽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님과 대처해서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에 지금 아이 입장은 두뇌를 제가 돼 있고 반대는 이제 어떤 표정을 그려내야 되는 이제 파워포인트인데요. 실은 이제 꼭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엄마가 애한테 이제 감정 코칭 지금 강의도 들었고 이제 공부도 했고 애한테 이러면 안 되더라 뭔가 감정을 다가가야 되고 행동을 나중에 해야 되더라 이제 머리를 다 알고 이제 하지만 이 아이는 단순히 엄마의 손가락 아빠의 손가락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오감을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다 듣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예, 시각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특히 연구소에 그림책 왠지 알죠? 시각. 예. 요즘 우리가 학부모 강의도 다 동영상 파워포인트를 하잖아요. 왜? 시각. 그러니까 엄마는 좋게 말하는데 애가 지금 눈으로 찍는 건 엄마 지금 짜증내고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접수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좋게 얘기할 때도 그런데 안 좋게 니는 역시 그렇잖아 니는 니 하는 꼴이 그러더니 뭐 뻔하지 뭐 병신 같은 새끼야 뭐야 뭐 더 심하게 그보다 더 심한 욕도 나가요. 예. 저는 모르는데 애들이 와서 일러줘요. 예. 뭐 아버지 자기 아빠까지 이름 거론해 가면서 막 다 입력시켜요. 여기다가 시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시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지난번에 연수받았는 건데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저도 오늘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보라색이 해마예요. 해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두뇌 구조로 말하면 1층은 뇌관,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들어와 있는데 아예 들어와 있네. 저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뇌관, 그 다음 변연계, 피질, 전두엽 이렇게 3층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요. 뇌관은 영세, 내가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이미 다 성장이 되어버린대요. 먹고 숨쉬고 이제 느끼는 이런 거는 이미 뱃속에서 엄마 태로 살지만은 애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젖을 빨지 이미 뱃속에서 그건 다 완성이 돼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2단계 변연계는 0세에서부터 9세까지 주로 감정을 조절해주는 주로 감정을 조절해주는 포유류 쪽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 3,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 2, 3, 4학년은 요즘 아니더라. 한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포유류 정도 수준. 전두엽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기 그림에 포유류 그림 돼 있는 데 있죠. 요 그림에. 저 두 번째 포유류 그림에 전두엽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 수준. 우리 애 데리고 엄마는 계속 강아지처럼 돼야 되는데 강아지한테는 뭐라 해요? 전부 다 몸으로 하잖아요. 표정 좋게 부드럽게 뭐 쓰다듬 이런 것처럼. 근데 어머님들은 그게 아니라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애는 말을 못 알아듣고 엄마 하는 행동, 표정, 짜증내는 거, 뭐 아빠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는 다 감정. 자기한테는 잘해주는데 아빠한테 너무 심한 짜증내는 이것도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분노가 되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 왜 분노가 멈추지 않죠? 제가 이렇게 연습 많이 잘해주는데 왜 우리 아이는 분노하죠? 그런데 아이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분노하게 되고 교사도 분노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물주가 우리한테 창조주가 기회를 줘요. 사춘기라는 기회를 줘서 사람만이 전두엽이 이제 9세부터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평균 27세, 뭐 60살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한 80, 90% 이상은 27세까지 남자. 여자는 23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성장한대요. 그때까지 리모델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감정 코칭이 잘 되면, 오히려, 그때 만약 감정 정리가 잘 되면, 사춘기를 잘 보내면, 문제가 없이 잘 정상 모범생을 지냈던 애들보다 훨씬 더 창의력, 융통성, 융합,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범생을 지냈지만, 이 사춘기 때 누군가와 지내지 않고 혼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예로, 극단적인 예로, 제주지검장이 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 사람 공부하면서 사춘기 때 자유행위를 혼자서 너무 많이 하고, 야동 혼자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 도로가 방열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춘기 때 막 문제 폭발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 계속 코칭을 받잖아요. 누군가와 계속 코칭을 받으면서 이게 다시 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요, 어떤 학교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저는 걔 불러요. 6학년 2반 좀 내려오라 해. 누구 내려오라 해라. 저는 걔 보고 상담시켜요. 얘하고 내하고 상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걔를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걔는 몸으로 다 읽어요. 그러면 걔는 정서 영역, EQ가 엄청 넓겠죠. 땅도 넓고 건물도 높아지고 이 영역이.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땅을 갈아엎어가 바꿔주는 거예요. 상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자리를 내가 답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양육해야지, 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건 방법이 아니죠. 사실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다 개개인으로 상담해서 방법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방법이죠. 예. 제가 만약에 개미면 내가 개미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니까 됐던 거죠. 그러면 저랑 상담하면 이제 아, 저 선생님이 누구지? 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이나 책으로는 완전한 상담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상담책이라도 내가 읽으면 모르죠. 하지만 직접 사람과 사람 만나면 저랑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저를 파고 들어오면 저는 이제 계속 파헤쳐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왜? 나는 이 학생하고 상담이 안 되는데, 아, 이 녀석은 지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구나. 경험 안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 저도 지금 계속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경험 안으로 지금 학부모님들을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가 지금, 고학년이, 4, 5, 6학년, 고학년에 계시는 아이, 자녀, 예. 지금 딱 좋은 기회예요. 진짜 늦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왜? 지금 사춘기니까, 시작하니까. 그럼 아이는요,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는데, 우리 엄마 왜 잔소리를 안 하지? 갑자기 이제 애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들을 자세가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면 애는 들을 자세를 안 해요. 왜냐하면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죠. 그러니까 엄마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 사춘기 때는 양육 태도를 100% 바꿔야 돼요. 예. 바꾸면 애는 딱 차렷 자세가 돼요. 어텐션. 우리 엄마가 지금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를 살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서, 감정, 욕구, 행동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까 행동 얘기 누가 질문하셨는데, 행동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정서가 어떻게 돼 있냐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내 욕구에 따라서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디로 다치냐 하면 바로 정서 쪽으로 바로 가요. 아까 내 구조 보여줬듯이 바로 해마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극한 감정이 오면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집에서 내 속에 다짐을 하고 내가 가잖아요. 애들한테 놀러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마에서 그 감정, 자기 트라우마가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우리 학교 어떤 애가 이래요. 아, 선생님, 나 꿈을 꾼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미 시커 두들겨 눕혀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학교 폭력에 걸리는 거예요. 예. 물론 엄마도 없고 4살 때 엄마가 얘를 두고 가고 할머니한테 자라냈는데 계속 할머니가 잔소리.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계속 막 무조건 그건 안 된다더라, 무섭다더라, 계속 잔소리.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게임하다가 어떤 애가 이제 그걸 확 뺏는 순간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그냥 반죽여 놓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정신 차려보고 꿈을 꾼 것 같대요. 근데 그런 애한테 네 행동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얘 밑에 EQ, 정서가 이 해마에서부터 바로 나가버리네. 뇌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얘가 행동을 뭐 내가 자제해야지, 뭐 이성을 뭐 잃지 말아야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급속도로 이 해마에서 해일처럼 막 올라가서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행동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과 학부모님 싸울 때는 극단적인 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 그래, 뭐, 병신이다, 뭐, 공부도 못한다, 뭐, 그래, 내 학교도 안 갔다, 뭐, 어쩔래?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엔 대처할 길이 없어요. 진짜 학교 그만둬야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만약 얘기한다. 자, 정서, 감정, 욕구, 행동 사이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우리 뇌에 작동하는 기회를. 예,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경멸하는 말을 던지느냐, 아니면 내가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우리 애 지금 내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구나. 내 정신 차리고 애한테 좋은 말을 던져야겠다 하는 선택은 내한테 달려요. 자, 그 선택을 어떤 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는 계속 해일이 일일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반대로 계속 정서 쪽으로 계속, 예, 순환이 되어서 정서 쪽으로 계속 뭐가 채워지면 아이의 분노는, 가라앉겠죠. 그죠? 저는, 40년 동안 제가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알아진 거는요. 저희 목사님은 우리 초창기 대학생 때니까 다 24, 25, 막 전두엽이 거의 다 자랄 무렵인데 그 전두엽이 다 제대로 자랐냐면 그렇지 않고 다 야생마 정도 수준으로. 뭐 개소, 돼지, 야생마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인데요. 너 왜 그래? 너 조용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심리학 공부도 한 1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상담 공부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건드려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정서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을 자꾸 애들이 부드러워지도록, 지금 분노해 있는 애한테 어떻게든 일단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건 정신과에서 기본이에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마라. 일단은 휴전해라. 네, 부모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지나고 다음날, 예,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조금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 중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예, 우리 아이의 분노는 달라지죠. 더욱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더욱더 EQ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모범생보다. 예, 뭐가 뒤집어지는 게 훨씬 더, 찬스가 오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저도 제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나 우리 애에 대해서 저도 막 나쁜 것만 생각했다면 저도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부정적으로만 갔으면 끝이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선택의 여지, 여기서 제가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좋은 시각을 던질게.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침마당에서 우리 이 뇌의 혈관 이 길이 너무 지구 몇 바퀴고 뭐 이렇게 막 누가 강의를 했는데 또 거기에 누가 막 그 근거도 없는 강의를 왜 그래 하냐고 내 안에 들어가 봤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이 안에 피 속도가 뭐 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피가 뭐 2분 안에 다 돈대요. 엄청난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우리 부신으로 가서 바로 심장으로 가서 뇌로 가서 내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나와버리는데 그게 2분도 안 걸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우리 피 색깔이 보라색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심장은 그냥 단순히 펌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정서의 모든 모든 호르몬을 잡고 있는 센터래요, 센터. 그래서 이 심장의 피가 어떻게 걸러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겠어요? 예. 지금은 이게 가장 기초 학습이에요, 이제 정서가. 이거 빠져버리면요, 어떤 걸 다 집어넣어놔도 사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남편이에요. 예를 들면요. 하물며 지금은 저희 남편과 지금 우리 아이의 문화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보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엄청난, 앉아서도 온 세계를 다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욕, 뭐 미국 욕, 무슨 욕도요, 수십 가지 욕을 다 가지고 언어로도 제가 다 들을 수 없는. 제가 앉아서 애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들을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제주 방어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아이들이 뭐 말로만 듣는 게 아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표정으로도, 예, 제가 느낌으로도 어떤 엄마의 뭐 냄새로라도 애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 매 순간순간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미 지나간 거에서 어떻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막 얌전하게 가만히 딱딱하게 굳어가 모범생처럼 있는 것보다는 뭔가 막 흔들려가 뒤섞여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씨를 뿌리는 엄마라면. 예. 그래서 이 두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사춘기에 지금 두뇌가 열려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막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감정 휩쓸리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관찰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뭐 형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인데 그 때문에도 엄마가 늘 쓰는 말이에요. 엄마는 너가 너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말들을 다 사실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말, 비난되는 말, 부정적인 말 가능하면 정말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쓰시면요 쓰는 순간 사실 엄마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길어 엄마도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엄마가 먹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애한테 내보낼 때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게 제일 빠른, 엄마한테 해마에서 그게 제일 빠른 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극한 상황이 오면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뇌에서 막 급하다 하다 보면 엄마 해서 그 초감정으로 끄집어내가 애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에서 말하면 이혼도 사실은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니래요. 그 이혼하는 여러 가지 그 갈등 사이에 경멸하는 말을 던졌을 때, 예, 그때 본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을 해야겠다, 딱 결정한대요. 예, 경멸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큼 그건 독이래요. 관계에서 최고의 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설사 막 동물 같은 반응을 해요. 지금 사춘기니까. 말하자면 동물이죠. 왜? 전두엽이 없으니까. 예. 그냥 개 수준이에요. 애가 막 오만 소리 말을 하지만 사실 짖고 있는 거예요. 예. 짖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 지점이 어린아이일 때 아이가 울음으로 어머니가 다 판독했던 것처럼 그 멍멍 짖고 있는 그 지점이 어떤 분노인지를 어머님 읽어내셔야 돼요. 그건 제가 대신 읽어드릴 수가 없겠죠. 예. 저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울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제가 학부모님한테 강의할 때 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아기 울음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기 울음을 듣고 잘 모르는 엄마는 없더라고요. 거의 좀 둔한 엄마도 있으시긴 하지만 거의가 다 이건 생리적으로 본능적인 관계에서 딱 그게 열려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사춘기 때도 어머님 감정만 조절이 되면 그 울부짖음이 그 분노가 그게 뭔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의 제공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그 아이는 그 분노를 어디선가 먹었어요. 그것이 다 읽어져요. 자, 읽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손을 잡고 건너줄 수 있겠죠. 길도 내가 모르는데 이쪽에서 계속 소리만 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걔는 더 짖겠죠. 예, 더 사고를 자꾸 치겠죠. 그래서 정말 양육자들이 잘하려고 사실은 어머님들이 학교 왔을 때 저 앞에서 막 진짜 막 많이 휴지 뭐 거의 한 통 쓰시는 엄마도 계시는데 잘하려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말이 이제 뭐 빙신아 니 그것 안 하고 니는 늘 그랬잖아, 너는 항상 그랬잖아, 니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또 뭘 하시더라 뭐 하여튼 공통 언어가 있으시더라고. 니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매사 안 해. 내가 니한테 믿었던 게 그렇지 뭐 하여튼 그냥 계속 바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감정 코칭의 기본이 일단은 행동을 바꾸는 건 아니다. 행동은 정서와 감정이 되면 행동을 안 가르쳐 줘도요. 저절로 다 해요. 예. 근데 감정이 안 되면 행동 아무리 가르쳐 줘도 감정에서부터 딱 막혀버리면요. 뭐 이거 안 돼요. 이 법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제가 자기 의지를 안 돼요. 의지의 법을 넘어서 이 안에서 감정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게 이제 감정부터 읽어준다는 거. 첫 번째, 왜 그런가?
어디가 아픈가, 왜 저렇게 울부짖고 짖는가, 왜 분노하는가를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울부짖음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기회다. 왜 좋은 기회냐면요. 제가 두뇌 아까 설명할 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나마도 감정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뇌관으로 내려가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요. 아래층이 뭐 하죠? 밥 먹고 숨 쉬는 거. 문 딱 잠가놓고 밥 먹고 숨만 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상담을 해줘도요. 안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에서 뭐 계속 경멸, 멸시, 무시 계속 하다 보면 아래층을 내려가. 문 딱 잠가놓고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밖으로 넣어줬다가 밖으로 뺐다가, 예. 그것도 안 되면 정신과 이제 할 수 없이 격리시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와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소리 짓고 짖을 때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SOS를 보내고 있어요. 나 힘들어. 엄마 나 지금 분노하고 있어. 나 도와줘. 나 지금 안 되고 있어. 나 어떡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긴 어떡해. 그 빙신아 그것 하나 몰라. 그것 하나 몰라. 모르잖아요. 사실 엄마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데 그것 하나 몰라. 마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몰라 하고 칠 게 아니라 가르쳐줘야죠. 근데 가르쳐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아이의 감정까지는 가는 거죠. 그죠? 좋은 예를 우리 상도쌤 목사님이 상도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감정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도 아버지가 돼줄게. 한번 해보자. 예. 다른 걸 제시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까지 가요. 지금 진짜 분노하고 있구나. 응? 정말 억울해하고 있구나. 까지 가요. 그 다음 대처해 줄게 엄마가 제시를 해야 되지. 그래야 흔들고 때릴 수 있지. 흔들고 때려놓고 못 보매는 거예요. 그럼 면허증 없는 닥터죠. 그죠? 진짜 면허 있고 경험 많은 닥터는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교체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딱 해서 회복 기간을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지금 이 리모델링이 오고 있는 이 시간에 마음 놓고 해부할 수 있는 게 감정 코칭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감정 읽어주고 왜 분노하는지를 읽고 그 다음 기회구나 그래 괜찮다 하시면 우선 어머님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지금 뭔가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가 바로 선택의 여지인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감정의 공을 던질까 이제 상담도 해보고 저한테 상담하세요. 네. 상담도 해보고 제 전화번호 상도쌤 아시니까 도움받아 전화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모연구소에는 제가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행동 코칭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정말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예. 마음 쓰는 법, 어떻게 배려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 어떻게 분노하는지까지도 예.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요, 아이 앞에서, 사춘기 아이 앞에서 엄마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애는 지금 뭐요? 자기 행동 코칭 받는 게 아니고 엄마 분노를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보를 누가 다 줘요? 엄마가 다 주고 있어요. 그 다음날 한 달, 두 달, 3년, 10년 지나서 아이한테 물어요. 누가 가르쳤느냐고. 예. 제가 엄마 상담하면 엄마가 다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예, 우선 내가 이게 지금 기회구나. 괜찮아. 이게 기회라. 이게 지금 사춘기 새로 시작하면 된다더라. 기회구나. 해서 엄마 분노 조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어떻게 아이한테 전달하는지 연구하세요. 자기만의 분노를 어떻게. 어떤 사람은 같이 그래 사춘기 남자 아들들 그래 같이 아빠 술 한잔 먹자. 이것도 분노를 가르쳐주는 하나예요. 또 술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것도 다 고등학교 학부모 상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 보면 그게 그 아버지 군인 아버지의 그 억압형 아버지
반듯한 아빠 밑에 자라는 데서 엄마가 없는 애착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 왜 그 주인공, 그죠?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그게 가정교사로 가잖아요.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그게 감정 코칭이 멋지게 돼 있어요. 그 장면이 그 뒤에 큰애가 애인 만나고 비가 옥수같이 오는 담 넘어올 때 또 꼬매 막내인가 둘째인가 여자아이가 너무 무서워 천둥소리 무서워 갑자기 노크도 없이 문 확 열고 뛰어들어가서 침대에 가서 막 안길 때 그때 그 가정교사 감정 코칭을 아주 끝내주게 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위기가 사실은 완전 찬스로 완전히 새엄마가 되는 찬스를 만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에게 제가 남편의 마음을 다 뺏었던 거는 가장 위기일 때 제가 말 한마디 잘했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 제 멋대로 다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상황에 제가 흥분하지 않고 제가 본 대구교회 예수 인문학을 제가 40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 내가 당신 아내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신랑이 아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자기가 남편 자격도 없고 지금 정신분열증이고 난 이제 끝났다. 이제 이혼 당할 시간만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혼은커녕 와서 아내가 턱 나타났으니까 뭐요? 자 저절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본질적인 존재적인 걸 다가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분노를 해도요 가라앉아요. 저는 아이하고 뭐 엄마도 아니고 더구나 젊은 교사도 아니고 어떤 학생은 할머니 상담 선생님 이러고 들은 애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저는 들을 때 제가 나한테 굉장히 좋다는 뜻이구나 이런 이제 말로 듣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 어디 막 감히 선생님한테 할머니가 얘기를 함부로 해 막 이렇게 옆에서 굿질 박는 선생님 니수 옆에 계시다 보고 선생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애를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그냥 아이 언어에 자기 속에 입력돼 있던 어떤 언어 중에 그 분노를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도 분노하면 자기가 분노 표출하는 방법 있잖아요. 화내는 사람,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부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분노의 정보를 분노 표출할 수 있는 정보 도구를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엄마 지금 굉장히 화났는데 너한테 지금 엄마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가 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노로. 그럼 지도 이제 화나도 엄마가 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자 우선 말 가라앉히고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내야 되는 감정이 가라앉히도록. 잠깐만 끝나고 질문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 감정을 이제 일단 좀 덜어주고 아이 감정에다가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가 중요한데 네가 진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네 사실 조그마한 분노였는데 니를 쳐다보면서 엄마 알아지는 게 네가 지금 엄마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래도 화나구나. 왜냐면 지금 당장은 자기 뭐가 안 들어주니까 엄마 때문에 화가 나. 실은 엄마 때문에 아니지만 엄마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실 때 극단적인 방법. 엄마 때문에 네가 이래 화가 나 있구나. 그랬구나. 엄마도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엄마 감정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안 되는 그걸 그대로 엄마 감정에 이름 붙이고, 아이 감정에도 지금 분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그래, 내가 너 아버지가 돼줄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도 어떻게 학습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숙제를 못했으면 숙제를 다시 시킬 수 있는 방법, 지킬 수 있는 약속, 스마트폰 약속 못 지켰으면 지킬 수 있는 약속 쪽으로 다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오늘은 정신없이 못했지만 넌 엄마가 기회 새로 줄게. 넌 할 수 있을 거야. 또 못해요. 그렇지만 또 할 수 있을 거야. 계속. 그것이 어디서 연결되냐면 학교 오면 바로 연결돼요. 학교 오면 쌤이 한마디만 지적하면 얘는 할 수 없는 애예요. 왜? 이때까지 엄마가 계속 자기한테 가르쳐줘. 넌 못했잖아. 너 절대 약속 못 지킨 놈이야. 두고 봐라. 너 또 못 지킬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다 삭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의 여지에. 그죠? 그런 말 말고도 사실은 최고 먼저 할 말이 있잖아요.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난 너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소아정신과, 소아암센터 가보세요. 환자가 밀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분노를 읽어줄 사람이 없었어. 예, 그게 정신분열증이 되고 그게 암이 되고. 그때 엄마는 애 붙잡고 울고 있어요. 늦었죠? 많이 늦었죠. 지금 우리 아이가 숨 쉬고 있는 거 너무 사실 행복해요. 예,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애기 잃고 애가 숨 쉬는 거, 그죠?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애는 엄마 아빠한테 다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엄마 아빠 양육에서 우리 아이에게 과연 어떤 걸 제공했는가를 한 번쯤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감정의 유형,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억압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은 빼고요. 제가 그 감정 코칭에 대해서는, 자,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 슬픈데 엄마는 야 임마 그거 갖고 니 왜 슬퍼해? 뭐 이렇게 억압시켜 버린다든지. 그건 엄마 생각이, 난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그 감정 이름이 슬퍼요. 진짜 네가 슬프구나. 감정에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감정에는. 단 행동이 옳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해서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들은 감정 다 무시하고 행동을 왜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감정까지 이렇게 확 그냥 옮겨져 버리는, 무시당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감정 코칭이 되도록. 그래서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다 잘 안 돼요. 지금도 뭐 저희 남편과 계속 매 순간순간 시도하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예, 제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어떤 상처를 건드릴 때 나도 모르게 내 해마에서 이 트라우마가 해일처럼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생각 전에 벌써 나가버릴 때도 있거든요. 행동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저는 역시 아직 나는 더 매 순간 코칭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제 주제 파악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감정 코칭을 마치 어머니와 관계하는 조정 기술로 익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조정 기술로 익히려고 이 감정 코칭을 한다면 거의 다 실패해요. 애는 답은 알아요. 강아지들도 다 아는데 애들을 왜 모르겠어요. 더구나 전두엽 있는 사람인데요. 알아요. 결국 애들은.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로서의 우리 아이가 왜 힘든지, 그래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힘든 걸 공감하면서 거기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강의에 부족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 개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EBS의 다큐 프라임 가는 5부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리 아이 사생활 그래가지고 5부작 그 유튜브에 제가 쳐보니까 나와 있더라.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아 존중감 프로, 또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 키우는 방법 다른 거, 그 다음에 이 EQ, 예, EQ 다중지능에 대해서 아주 이게 잘 기록이 쫙 돼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 강의를 해놨는 게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쫙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아 존중감이 이 오감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형성되는지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아이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왜 다르다는 거, 그걸 내과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고요. 또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 다중지능을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어디서 가장 강점이 있는지를 그걸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 풀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수학을 가리키더라도 아니면 책을 읽어주더라도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장도선생님 만나서 독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림책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런 모든 것은 다 그게 다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풀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례 중에 또 하나는 제 그 대전교회에 있는 집 자녀인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사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 해서 이제 교대 가서 바로 임용되고 군대를 갔어요. 알로티시아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는 자랄 때부터 한 번도 안 돼, 못해, 못했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 근데 군대 갔어요. 잘하니까 뭔가 일을 시켜 브리핑을 하는데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군대는 어때요? 바로 나가잖아요. 이 새끼, 이것도 한 거야! 하는 애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평상시에 엄마한테 늘 이 새끼 들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뒤로 상담을 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군대 가서 들은 거예요. 애가 너무 나는 이것 하나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장교니까요. 장교는 바로 외출이 가능하대요. 그래 나와가 여관에 가서 연탄 불편하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군대에서는 탈영병이 돼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어쨌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엄마가 저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면을 시켰대요. 그때 혹시 목사님 군대 가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그래 니 잘났다, 니 정말 공부도 잘하고 알로티시고 인물도 잘생겨 다 성공했네. 근데 인생 목표 하나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그거 아무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갔어요. 근데요 그 3일 만에 탈영병을 딱 잡혔는데요 그 말이 생각이 났대요. 아 내가 목표가 없었구나. 얘가 그 밑으로 절벽까지 떨어졌다가요 목표로 올라온 거예요. 목표가 뭐지?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대구교회로. 그때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 정한성 형제 대타로 보내가지고 인생 목표가 이런 거란다. 걔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많은 질책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지나간 건 지나갔고 이 시간은 또 오지 않아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선택으로 주느냐 순간순간 계속 선택인 거예요. 선택. 내가 부정적 선택, 긍정적 선택. 계속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나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멘토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나도 긍정적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와서 인문학 강의도 듣고 계속 상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계속 뭔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사람은. 공급을 받고 애한테 주고 해야지. 내가 스스로 뭘 짜내가지고는 딱 한계가 와요. 해보면 다 4, 5학년 정도 키웠으니까 아시겠죠.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 가시면서 자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 또 저를 또 대국에 인도해주는 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자녀는 이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잠깐만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 아이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민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 다 두고 그냥 이민을 갔어요. 말도 안 통하죠. 친구도 없죠. 애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도저히 안 돼. 고등학교 1년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또 한국에 사실 고등학교 1, 2, 한 2년을 또 고등학교 생활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영어도 하고 이 영어 두뇌하고 한국말 두뇌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두엽이 어느 쪽으로 이게 언어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영어권에서 영어를 정말 잘 익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또 미국 애들 크는 걸 보고 오니까 자기 친구들이 부쩍 커서 다른 거예요. 지금 꼬마 때 그 친구가 아니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생활 못하고 또 미국 가고 이게 한 몇 번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얘가 많은 갈등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이 아이를 계속 코칭을 하는데 이 선택의 여지에서 긍정심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그래?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 그럼 엄마가 한국에 가서 해보자. 또 안 돼. 그럼 또 미국에서 해보자. 계속 긍정심. 근데 이 아이가요, 그래픽 이런 미술 계통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에 다시 나와 결혼했었거든요. 근데요, 집에서 아기 낳고 키우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커피집 디자인, 커피 간판
바깥 커피 간판, 안에 커피 메뉴, 커피 고객 앞에 내놓는 메뉴, 또 커피 사장 명함, 이 디자인에도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창의가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멘토하는 딸 문제하러 그 아이를 보면 어디 감히 미국에서 그냥 견디지 한국 갈래 해 국지라고 또 겨우겨우 한국 보내가 많은 돈 보내려 했는데 또 못해 또 국지라고 우리 보통 그럴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게 아니라 예. 다 긍정적 거기서 최대한 최선의 긍정을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순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아이의 감성이 되고 아이의 일생이 된다면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선택이 경멸이고 멸시냐는 거죠. 예. 나는 못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의 작은 우리 모기쌤인데 모기만한 발이라도 긍정이라면 끄집어내서 아이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더 지혜로운 양육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제가 과감하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직장 그만두세요. 제가 이번 학기 때 그랬거든요. 예. 어머니 직장 그만두세요. 제 말을 들으면 얘는 반드시 정상화가 될 거예요. 어머니 멋대로 하고 싶으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머니 하신 대로 제가 하는데 제가 진짜 부탁하는데 직장 그만두시고 제하고 상담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하시겠어요? 했어요. 그것만. 예, 그리고 성공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예, 뛰어내릴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언제 뛰어내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장 그만두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집에서도 2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이 아이 뛰어내리면 1000만 원 갖고도 안 돼요. 어머니 10년 버는 거 갖고도 안 돼요. 예, 근데 그 얘기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의 제 밑바탕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선택을 잘할 때. 예. 긍정적인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정 코칭을 하고 우리 아이의 분노를 잠재울 때는 대책 없이 건드리면 안 돼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대책은 당장은 없더라도 대책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대책이 없다 하면 우선 당장이라도 엄마가 우선 엄마 마음이라도 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대책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유태인들의 그 철학과 중국인들의 철학이 좀 닮은 데가 있다면요. 절대로 모국어를 배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국어는 고집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국어 다 잊어먹어요, 애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생활하다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한국인이네 알게 된대요. 거기서 오는 갈등도 엄청 세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책을 읽어주는 데 대한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그 많은 교훈이 있거든요. 격언이 있거든요. 그 격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심보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명심보감, 저는 이제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읽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아이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우리 여기 인문학 강의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책 여기서 강의 듣고 쓱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짜 적용을 해서 그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훈되는 책, 이런 성경책, 명심보감, 아니면 소학 좀 올라간 애들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여기 인문학 강의는 물론이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엄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면. 근데
그 요즘 뭐 헬리콥터맘들이 진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한데 뭐 대학을 보내도 그래 못마땅해. 대학 성적 때문에 엄마가 연구실 찾아와가지고 성적 직장 가도 엄마가 와서 다. 뭐 어떤 엄마는 의과대학을 보냈는데 엄마가 교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 몸 약한데 뭐 봐달라고 했어. 뭐 하여튼 무릎 꿇고 비는 엄마도 있다 하대요. 이해는 돼요. 저도 우리 아가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경험하고 애가 실수하고 애가 분노하고 분노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기회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노케 하지 마라는 제목이긴 하지만은 분노됐을지라도 애가 경험하도록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정리해 가는 건지 이런 표를 잘 붙여주는 그런 게 되면 되겠고 어거지적인 엄마도 되게 많던데요. 무조건 억지로 막 뭐를 갖다가 어거지 엄마, 어거지 학생, 어거지 직장인 결혼해서도 막 남편이 막 어거지로 아들한테 치대는 사람 곤란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어디서 보느냐 하면 양육자 앞에서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 막 애를 그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어 놓고 될 수밖에 없도록 되게 해 나가도록 해 가는데 이제 지금 교육은 그렇게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나 이제는 발달돼가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 보면 다 바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뇌를 그대로 찍어가 내놓는 게 로봇이에요. 하지만 로봇가 여기 이 계단에서 이 계단 내려가는 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잘 내려가잖아요. 로봇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로봇에게 없는 터지를 이용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 모험심, 긍정심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위기가 됐을 때 코칭을 받는 거예요. 어떤 코칭을 받느냐. 긍정적 코칭을 잘 받으면 없었던 일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범생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도 동기들 만나면 저는 교사 뭐 이렇게 살지만 사업가 남편 만나면 억만장자를 산 애들은 주로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던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차도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막 바꿔가 동창회 턱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희 동창 11명 중에도 우리 동기 11명 중에도 한 명이 그래요. 최고 문제 학점 다 놓치고 그랬던 애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문제 있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두뇌가 지금 열려서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여기에 어떤 긍정심을 넣을 건가를 고민하고 상담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게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EBS 방송 좀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아이들이 오감으로 이 정서를 잘 키워가는지 어떨 때 아이들이 실패하는지 어떨 때 성공하는지 그리고 다중지능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지 지금 학교는 다중지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재도 다 그렇게 이제 지금 자유학기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지능 쪽으로 중심 이제 학교에서도 지능검사 뭐 표준화검사 정서행동검사 이런 걸 지금 이제 점점 줄이면서 아마도 이제 다중지능 쪽으로 점점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적인 입력을 지식은 이제 내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전달하려면 쌤 역할 못 하셔요. 힘들어 하셔요.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와서 수업 준비해 오시면요. 쌤 계속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 교사도 계속 분노해요. 그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도 계속 지금 연수시키고 그런 이유가 그렇고 특히 대구교육청은 지금 인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입학사정제에서 인성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생기부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대기업에서도 이제 면접도 이렇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대요. 이번에 뭐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사람은 뽑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뽑아가지고 딱 센터에 넣으면 딱 좋겠다는 사람 리스트에 올랐는 만약에 한 명 뽑으면 3명 리스트에 올랐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은 1박 2일 보는 면접이래요. 근데 다음날 우연히 그 면접관이
그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커피를 빼면서 가래를 뱉어가지고 커피 그 빼는 그 휴지 있죠. 그거다 뱉더래요. 야, 저 세타장을 만약에 시켜놓으면 배려심 제로구나. 지밖에 모르구나. 탈락했대요. 그 한 순간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그냥 가리키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각, 오감 중에 시각, 보이는 거. 많은 걸 지금 아이들이 지금 눈 두 개 갖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거기서 엄마나 부모 양육자와의 있는 시간이 과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에 와서 아이한테 이 선택의 여지를 어떤 식으로 찍히느냐가 이제 이 아이의 정서의 전반적인 바탕이 깔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제 강의에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 그런 어떤 정보를 이제 안내해 주고 싶고 두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요즘은 인터넷 많이 열려 있으니까 두뇌 구조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쭉 변연계에서 읽어보시고 또 전두엽 하는 역할이 뭔지 사춘기 이런 것도 쭉 한번 공부를 해 보셔요. 그러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 질문 조금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